일단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험 전에 일단 기출을 왕창 풀리고, 그리고 그다음 한 번 봤던 문제를 안 틀리게 만드는데 그거를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강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 리뷰 테스트인데, 리뷰 테스트는 왜 하냐면 그 처음에 이걸 시켜보면 애들이 쌤 저 다 풀었는데 그걸 왜 제가 다시 풀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리뷰 테스트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공부를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인지한 다음에 일단 시키는 건 해,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가 리뷰 테스트를 풀어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도 훨씬 많이 틀리거든요. 처음에 풀어보면 그걸 한두 번 하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다시는 말 안 하고 해요. 저는 불고 수업 맡고 있는 손정환이라고 하고요. 그 손정환이요. 그 지금 그 학원의 수학 시스템을 설명을 그때 설명회 때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잘 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일단은 시험 대비 전략은 이거 이제 제가 18년 정도 수업했는데 한 10년 차에 느꼈어요. 아, 이게 수업은 강사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특히 내신 성적은 강사 실력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제일 좋았냐면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었을 때 그나마 좀 관리 시스템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애들이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차에 아,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완성한 게 올해예요. 올해 한 여름쯤에 이제 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일단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험 전에 일단 기출을 왕창 풀리고, 그리고 그다음 한 번 봤던 문제를 안 틀리게 만드는데 그거를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강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일단은 시험을 먼저 시키고, 그럼 이제 시험을 보면은 그 문제의 정오표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몇 번은 맞췄고 몇 번은 틀렸고 학생 전체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정답률을 다 뽑아서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 이하쯤 되는 문제들만 다 모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출문제 계속 풀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기출문제 푸는 이유는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 얘가 뭐를 잘 못하는지 빨리 찾으려고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빨리 설명하고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핵심 개념에 중요한 문제다 하면 당연히 핵심 개념 설명할 거고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정답률 낮은, 왜 그럼 정답률 낮은 문제만 하냐. 만약에 정답률 높은 문제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다 해버리면 애들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문제 틀렸고 못하는 애 10문제 틀렸는데 3문제는 얘도 듣는데 7문제 안 틀린 문제를 설명하면 얘네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그 나홀로 틀린 문제는 따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클리닉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중에 그 뒷부분에 따로 시간을 할당해 두거나 그렇게 해서 풀려야 되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별 오답 노트로 일단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애들 틀린 문제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걸 싹 다 뽑아 가지고 워크북으로 주는 거예요. 다시 풀리게. 그렇게 해서 개인별 오답 노트로 반복을 하는데 이게 한 번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틀린 문제는 얘가 맞출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뭔가 시험을 쳐가지고 틀렸는데 그걸 워크북으로 줬어요. 근데 다음 날 풀어왔는데 그걸 또 틀려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도 그 다음 날 개인비 오답 노트에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풀 수 있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테스트 시간에 약간 문제를 심화시켜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리뷰 테스트로 얘가 얼마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복습을 했는지를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평가를 안 하면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한 번 정도 풀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공부 안 해요. 근데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오답 문제를 모아서 시험을 주면 정답률이 상당히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한 3-4번은 해야 되고, 이 오답부터 반복할 때 어떤 애도 있었냐면 걔는 이제 부1고 3학년 올라가는데 그 작년 여름방학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 이 문제 5번 풀어봤는데 또 틀렸다고. 다음번에 풀면 이제는 확실히 맞출 수 있겠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1학년 애들 이제 부일고 1학년 애들 마지막 그 못하는 애들만 좀 불러서 보충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그 성적이 제일 잘했던 애도 났어요. 그래서 걔네한테 풀렸던 게 뭐였냐면 정답률이 40 한 3%에서 50 한 3%에서 5% 정도 되는 문제만 뽑아서 85문제를 풀렸는데 얘도 한 4-5문제를 질문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 정답률이 40%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질문이 생기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반복시켜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럼 실제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학교 기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개념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고, 만약에 개념 설명이 필요 없으면 문제풀이 위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마 수업 초반에는 애들이 모르는 게 많거나 잊어먹은 게 많으니까 개념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이제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문제풀이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선생님마다 다르실 텐데 수업 끝나고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시간 내에 받으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두 문제씩 틀린 문제만 따로 봐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학원에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조교 애들을 왕창 저기 데려와가지고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클리닉 시간에 조교 애들을 설명을 해주라고 시키는데 한 10명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잘한 애들은 질문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잘한 애들은 그 한두 명만 다 맞고요. 나머지 못하는 애들은 한 7명, 8명 가서 붙어가지고 한 3대1, 4대1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애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적게 틀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답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3번은 한 90%가 틀렸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해버리면 되는데 그 정보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업 끝나고 애들한테 한 번에 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한 10명이 해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조교가. 그래서 이제 그거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는 왜 필요하냐면 얘네들이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정도 그 단원에서 요 정도 난이도는 이 반 전체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수업 나중에 전략을 다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뷰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오답 문제 제출은 이게 없으면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건 정답률 데이터인데 정답률 데이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그럼 데이터를 잘 모을 건가,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기출을 왜 풀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생이 약한 부분을 빨리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때 한 3번, 4번 수학 그 공통수학 원투를 수업을 했는데 얘한테 또 겨울방학 때 처음부터 하는 거는 시간이 그 너무 낭비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출 문제를 얘네들 한 번도 안 했거나 한두 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한 3번, 4번 한 애들이니까 기출 문제 풀려가지고 약한 부분 골라내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빨리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문제집에 없는 희한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선생님들이 내시는데 일부러 구석에서 끄집어 내시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그 변별력 내기 위해서 희한한 문제도 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 풀어볼 수 있어서 기출 문제는 풀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1학기 때 수업을 해봤는데 수원 수업을 해보니까 한 학교 기출 3개 정도 보면 한 70문제 정도 돼요. 70문제 정도 풀면은 거기서 오답 문제가 한 20에서 3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보통 이틀 정도 수업을 해야 돼요. 이틀 정도 수업을 해야 웬만큼 설명을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도 그러면 기출문제만 풀 거냐? 일단 초반에는 기출문제가 쌓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공통수학 그러니까 공통수학 내용에서 애들이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대부분 그러니까 대충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너무 쉬운 거 빼고 시간 낭비될 것 같은 거 빼고 정답률 보통 40에서 70% 사이 그 정도 되는 문제를 처음에 이제 숙제를 주고요. 그거를 해오면서 이제 기출 문제 계속 풀어가면 기출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오답을 주는 걸로 이제 워크북을 바꾸는 거예요. 점점 바꾸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냥 학교 기출 자체를 워크북으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기출 문제가 좀 쉽거나 아니면은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으면 얘네들이 풀어도 크게 속일 것 같지 않다. 제출하는 걸. 그러면은 그냥 숙제로 준 다음에 그 네가 오답 문제 번호를 제출하라고 해서 모아서 정답률을 모아서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게 그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안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게 제일 걱정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후반기에는 학교 기출 문제를 줘야 이제 한 20개, 30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 그럼 너희가 하는 게 다른 학원이랑 뭐가 다르냐? 다른 학원도 다 주던데. 그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개인 보답을 만들고요. 이따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라 하면 보통 한 번 수업하면 150에서 250 문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뽑을 거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에 제5답 노트까지 만들어요. 참고로 여기서 제일 힘든 게 이 두 번째예요. 이게 일이 엄청 많거든요. 해보면. 그리고 개인별 오답 노트는 무조건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보통은 저 못해요.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고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 그냥 네가 틀린 거 그냥 나한테 번호를 주면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는 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역시 하는 애만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목적은 안 하는 애도 어떻게든 쥐어 짜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냥 네가 번호 내면 만들어 줄게는 안 하면 안 줄게잖아. 안 하면 안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성적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강제로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 일단은 그 수업 시간에 다루는 모든 문제는 개인별 오답 노트의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북일고 7일차 수업 얘인데 보시면 수업 교재 이제 데일리 테스트 10문제, 그다음 수업 교재 25문제, 워크북 38문제, 37문제, 7문제, 그다음에 그 전주에 정답률 낮은 문제 그거 모아놓은 거 18문제, 그다음에 클리닉 시험 6문제, 정답이 좀 쉬운 보충 시험 문제 25문제, MRT 전체 시험도 있는데 그거까지 다 합치면 총 몇 문제냐면 189문제예요. 그러니까 189문제를 틀린 걸 맞고 틀린 걸 다 찍은 다음에 거기에서 얘가 그 틀렸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시 풀어도 저는 100% 맞출 자신이 없어요 하는 문제는 그걸 싹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 평균 39문제 정도 애들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풀고 싶다고.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지난 시간에 개인비 오답 노트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재오답한 문제들까지 집어넣으면 보통 한 50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면 애들 막 120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나면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했던 유일한 방법 중에 내신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그 어떤 거 뭐 교재를 바꾸고 제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하나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워크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 핵심은 학생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얘가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속여가지고 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지난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워크북을 얘가 잠깐만요. 이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써 있네요. 문항별 정답률을 바탕으로 워크북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추적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오표를 기록을 할 때 선생님이 기록 안 해요. 애들이 지가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면 속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왜 정답률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정답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속여서 냈는지 제대로 냈는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고 나서 그 주에 1학년, 2학년 잡아가지고 한 7명, 8명 잡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숙제 제대로 안 했는데 빨리 해서 내라고. 근데 그 반응이 다 뭐였냐면 선생님 죄송해요. 다시 해서 낼게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걸린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얘가 그러면 집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그 어머니랑 저랑 학생이랑 그 단톡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성적 나오는 거를 거기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워크북, 뭐 데일리 테스트 이런 거, 그러니까 숫자화할 수 있는 성적을 다 올려가지고 누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누적으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5일차에 무슨 숙제를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7일차에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표현 모르면 검사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닥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 보낸 이유는 집에서도 얘가 숙제 좀 할 수 있게 닥달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주차부터 끝날 때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문자를 발송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제출 그 한 거는 미제출로 뜨고 맨 마지막에 뭐가 뜨냐면 미제출한 목록이 떠요. 숙제 미제출한 목록. 그래서 뭐 며칠차 데일리 테스트, 며칠차 워크북 이런 게 미제출로 다 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고. 근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단 그 전체 틀은 거의 그 비슷한데.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점수 다 발송할 거고 그다음에 그 이번 겨울에 해볼 건데 겨울에 해가 그 저기 얘가 워크북 이행한 게 확실히 다 했음. 매우 그다음에 매우 그 높은 확률로 다 했음. 안 했을 확률이 좀 있음. 높은 확률로 안 했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치화해서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한번 넣어볼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프로그램 로직을 짜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아마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그걸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웬만큼 아마 판단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개인비 오답은 뭐 계속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틀릴 때까지 계속 돌리겠다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문자 예시예요. 그러니까 얘 문자가 성적이랑 그 뭐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제가 예시를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 리뷰 테스트인데 리뷰 테스트는 왜 하냐면 그 처음에 이걸 시켜보면 애들이 쌤 저 다 풀었는데 그걸 왜 제가 다시 풀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리뷰 테스트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공부를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인지한 다음에 일단 시키는 건 해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가 리뷰 테스트를 풀어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틀리거든요. 처음에 풀어보면 그걸 한두 번 하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다시는 말 안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뭐가 도움이 되냐면 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 얘네들이 요 파트는 제대로 잘 안 됐구나. 요 파트는 조금 신경 써서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그냥 좀 설렁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뭐 그런 게 보여서 요거는 선생님하고 학생들한테 다 필요해서 한 거고요. 저 일단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